네, 2021년 10월 1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제15번째. 오늘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했는데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의 것,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폭로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은 나는 몰라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씨, 이 사건의 키맨으로 몰리고 있죠. 동아일보가 오늘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유동규 사진도 나왔고, 유동규 작년 화천대유 측의 거액 요구에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그가 물러났죠. 물러나기 전에 화천대유를 찾아가서 고액의 배당 수익을 요구해서 화천대유 측은 돈을 건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 경위와 전달 과정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사진이나 녹음 등으로 찍어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 사진과 녹음 등에 이런 사실이 증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아간 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후에 뇌물을 받은 게 해당된다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은 이 금품 수수를 전후한 시기인 2020년 11월에 부동산 및 비료 관련 사업을 한다는 유원 오게닉은 뭡니까? 유기체인가요? 유원 오게닉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두 달 뒤인 올해 1월에 유원 홀딩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성남 도공의 본부장 플러스 사장 직무대행을 할 때 부하로 있었던 변호사죠. 정민용 씨인데 그는 투자사업팀장으로 도공에 들어왔습니다. 성남 도공에. 이러한 정민용 씨가 이 유원홀딩스의 대표 부인이 감사,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민용 변호사하고 유동규 씨의 관계를 안다면 유원홀딩스는 누구 회사인지 짐작이 가는 거죠. 유동규 씨, 네, 이런 분이고, 신문에 도와놨습니다. 성남 도공의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성남의 뜰을 대장동 사업 주체로 지정해줬죠. 그리고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화천대유를 찾아가서 내 몫을 달라라고 해서 받았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터져나오게 된 것은 정영학 씨가 신고했기 때문인데 그 신고에 따라서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중심으로 된 검찰은 유동규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고를 했는데 유동규 씨는 하루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변호사 선임 및 변론 준비로 검찰과 상의해서 출석을 안 한 것이지, 변호사 선임하느라고 하루 늦춘 것이지 기피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10월 1일 날 나오라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그러나 그 신부는 피의자로 통보를 했는데 10월 1일 새벽, 오늘 새벽이죠. 급성 복통이 일어나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리고 치료와 검사를 받느라고 1시간 늦게 갔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보도를 보면 또 다릅니다. 검찰이 응급실에 간 유동규 씨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긴급체포. 왜냐하면 29일 날 검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가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9월 27일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644억 원을 배당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한 그가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변호사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신고했죠. 지금 나온 걸 보게 되니까 그는 오래전부터 이 신고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학 씨가 이걸 터뜨리려고 한다는 소문은 정치권에서 이미 돌았고 9월 초부터. 그리고 그가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다. 세칭 정영학 파일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 파일 이야기가 돌 때
곽상덕 씨 아들한테도 화천대유가 50억을 줬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사실이 돼간 거죠. 왜 이렇게 그가 고민을 하게 됐는가 하면, 더 올라가면 가장 구체적인 거는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의 박정명 기자가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자수첩을 썼기 때문이죠. 이 보도는 확실한 취재원을 갖고 거의 완벽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박정명 기자는 9월 8일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라는 적폐 공동체를 해체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자수첩을 또 장문의 기사를 썼었죠. 그러니까 이미 거의 이 사건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고민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수라고도 볼 수 있었죠. 이러한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9월 29일 검찰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유원홀딩스는 금방 봤는데 유동규 씨 법인인데 가보니까 빈 사무실이었고, 또 미국으로 현재 나간 남욱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김만배와 유동규의 집 등을 수색했습니다. 10곳을 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한테 출석을 통보했는데 하루 늦췄다가 응급실에 갔다가 체포된 겁니다. 이틀 늦게 들어온 거죠. 이러한 압수수색을 할 때 유동규 씨는 바로 집문을 열어주지 않고 20분간 버티다가 열어줬는데, 그리고 검찰 관계자가 들어왔을 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압수수색을 할 때 유동규 씨가 집을 안 열어주면, 그의 집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관리자를 부르잖아요. 그를 통해서 문을 열라고 시도를 하고, 우리가 검찰 수사관들이다 확인했다 뭐 이런 걸 전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여했던 그 집 관계자, 아파트 관계자가 보이는 사람이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어는 유동규죠. 유동규가 핸드폰을 밖에다 집어 던졌대요. 그렇게 하면서 CCTV 없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관리자들한테.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주워갔대. 그런 말도 했답니다. 핸드폰 전화가 다른 데서 잡힌대요. 유동규 씨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동규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제3자로 따라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죠. 관리자들이. 유동규 씨는 검사는 문 열어줬고 침대에 이불 덮고 우리가 제공해준 그대로 이리 누워 있었어요 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날 유동규 씨는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주장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학 씨가 폭로를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또 박정명 기자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화천대유는 꼬리가 잡혔었습니다. 왜냐? 이 모든 법인체들이 하는 거는 금융거래는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가 되는데, 거기 자동으로 이상한 게 있으면 탁 걸립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용산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FIU 시스템에 화천대유가 처리한 자금 중에 영수증이 없는 83억 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되면 화천대유는 자신이 포함된 성남의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대장동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왔었습니다. 그 돈을 썼죠. 근데 그 결과 처음에 자금을 댈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대장동이 대박이 난 걸로 알려지니까 이 투자자들이 야, 투자금 이상의 돈을 상환하라. 아이씨, 나도 투자자야. 돈 내라. 더 줘. 이렇게 하니까 이 돈을 갚는 과정에서 돌려줘야 되겠죠. 금융감독원의 꼬리가 잡힐 겁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김만배 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한테 어쨌든 개인이 법인 돈 함부로 못 가져가죠.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있었는데 그건 갚았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빌린 돈 중에 일부를 은행에 넣어놓고 이제 가져다 쓰겠죠. 은행에서 473억 원을 찾아가게 하죠. 근데 그걸 현금으로 찾아가는데 매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가져갔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도 현금이 부족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얘기하시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우리도 은행 영업 못한다고 다퉜다는 겁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그 돈이 흘러간 경로를 추적하면 이 사업의 그 뒤 배후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용산서에 이 문제로 출석했던 김만배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본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는 있습니다. 이 정영학 파일에는 정영학 씨가 김만배, 유동규와 통화한 것을 기록한 것이 있고 그걸 녹취한 녹취록도 있답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 유동규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의 1호 대표죠. 김만배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천화동인 1호 대표인 김만배 씨는 1208억 원을 배당받았잖아요. 그의 부인은 2호, 누나는 3호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101억씩 배당을 받았는데 이 돈들 중에 상당수가 유동규 씨가 차명으로 한 거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영학 씨는 현금 뭉치, 현금을 만들어 본 사람은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10,000원짜리 100개 먹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 이 사과 박스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라더라? 꽉 채우면 10,000원권은 5억인가 2억 들어갔는데 굉장히 종이라서 무겁대잖아요. 여러분들 왜 복사용지, A4 용지 들어있는 박스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죠. 돈도 무겁습니다. 5만 원짜리면 이제 5배가 더 들어갈 텐데 그래봐야 뭐 한 100억 줄려면 이게 또 몇 박스가 필요합니까? 그거 들고 내리기 허리 아프고 그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서 만들어오기가 쉽지 않답니다. 굉장히 애를 먹고 심리적으로 쫓기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려고 애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박스를 만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걸 찍은 사진을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죠. 초기 자금 조달 관계, 수익 배분 구조, 로비 대상 및 액수에 대한 자세한 정황도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듭해 말씀드리지만 유동규 씨가 받았다면 사후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만배 씨의 지분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대장동 개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 부분을 맡은 이가 유동규인데 유동규의 상급자는 누구예요? 본인이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으니까 결국은 이재명으로 가는 거죠. 직접적인 인허가는 성남시가 하니까. 차명 소유한 지분을 통해 자기 몫의 수익금을 챙겼다라면 이거는 유동규가 화천대유랑 한 몸이다. 그러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하는 박정민 기자의 질문에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동규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까? 하게 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이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인인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비료회사인 유원 오거닉을 화천대유가 비싼 가격으로 인수하거나 유원 오거닉에 투자한 다음에 위장 폐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유원 오거닉을 상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일단 받아내는 게 되는 거죠. 그 돈을 이제 전달하는 뭐 그런 방안이 논의된 게 담겨 있고 성남도공에 근무하면서 성남의 뜰을 우선 사업자로 한 이가 정민용 변호사잖아요.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사람이 성남도공에 있을 때인 지난해 11월 유원 오거닉 아까 설명드렸죠. 만들었고 올해 1월에는 유원홀딩스라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게 정민영 씨인데 정민영 씨는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학교 후배입니다. 같은 변호사이면서. 그리고 그는 남욱 씨의 소개로 성남도공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정민영 변호사랑 매우 가까운 게 유동규고 그 유동규는 김만배랑 가까운데 남욱도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고 유동규 위에는 누가 있다? 이재명이 있다. 검찰은 이미 정영학 씨의 신고가 있은 다음에 9월 30일 성남도공 개발 2처장인 이모 씨를 조사했고 10월 1일에는 개발 1처장 김모 씨를 소환했는데 그는 소환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고요. 성남의 뜰에서 성남도공 사회이사까지 했으니까 그럼 뭐 이 사건을 다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유동규 씨랑 대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막강한 자료를 제공한 게 정영학 씨인데 그런 녹음을 한 이유를 화천대유 지분 정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배분과 관련된 다툼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초기주였던 제이 씨에게 152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중에 92억 원을 정영학 씨가 부담하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였구나 하고 녹취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제가 쭉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부패 구조를 설명을 해왔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안 받습니다.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3년이 서울시장을 했는데 재산이 마이너스라는 게 이상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자는 현직에 있을 때 돈 절대 안 받습니다. 대개는 퇴임한 후에 받죠. 근데 퇴임한 후에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안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때로는 떼어먹히기도 합니다. 이때 주는 쪽은 또 어떤 불이익을 준 거를 증거를 잡아놓죠. 약점을 잡아놓죠. 녹음하거나 사진 촬영해둡니다. 유동규 씨는 그런 거에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이 이번 9월 30일 계약서 조항이 없는 수익 배분을 놓고 내부 인사 간 마찰이 있었고 그게 수면에 드러난 거다.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동규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 인허가권 가진 성남시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를 짜면서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게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모두 배임을 피할 수 없다. 성남시가 이장했던 이재명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2009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조합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재명 씨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주택법 개정을 주장하자 이재명 적극 지지에 선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에 의해서 성남시장, 성남시 도계공 본부장과 사장 직무대행을 했는데 이러한 이재명, 유동규 씨를 이재명 씨가 모른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모르쇠로 나갑니다. 정영학 씨가 했다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일지라도 유동규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죠. 우원식 의원은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성남시나 성남 도계공 직원들이 뇌물을 먹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모르겠다. 그러나 개발 이익은 민간으로 돌아갈 것을 공공으로 돌렸고 이거는 이재명 씨가 설계한 거니까 잘한 거다. 이재명 씨는 공공이익 환수를 위한 큰 틀을 짰지 사업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유동규는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다. 단순한 그의 비리다 라고 주장합니다. 김병욱 의원은 유동규가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면 이 지사도 이재명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유동규가 불미스럽고 부정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이 있다면 우리 이재명 지사도 관리자로서는 책임에 동의하라고 본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 그렇게 딱 잡아떼고 있죠. 이러한 잡아떼기는 이재명 캠프의 아주 반복된 행동입니다. 이한주 씨가 이제 과다한 부동산 보유로 사퇴를 했죠. 그때 이제 이한주 씨도 분당에 집이 한 채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게 대장동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 측은 전혀 몰랐다고 잡아떼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3월 경기도의 관보 같은 거죠. 재산공개가 나 있는데 이한주와 유동규는 경기연구원하고 경기관광공사라고 하는 경기도에서의 큰 기관이기 때문에 이 맨 앞자리로 재산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봤다고요? 그때 유동규 씨는 수원 영통의 아파트 전세권 4억 2천, 현금 1,000, 예금보험 7,800, 농협 채무 3억 2천이 있어서 재산은 현재 2억이라고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건설사 출신이고 리모델링 조업장을 했고 성남시와 경기도의 요직을 지내는데 그가 이거밖에 안 돼? 뭐 박원순 시장도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빵빵빵 터지는 겁니다. 때문에 진중권 씨는 이재명이 측근과 토건족의 엄청난 규모로 농간을 부리는데도 몰랐다면 그는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뼛속까지 부패한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시작된 폭로. 이제 유동규 씨가 혼자 큰 죄를 쓸지 아니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도 누가 시켜서 한 거다 하게 되면 또 누가 나올지 모르죠. 또 그 사람은 또 하게 되고 또 그게 검증이 되고 또 검찰이 이걸 덮으려고 하면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시작된 폭로전. 이재명은 예상대로 나 몰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일단은 천화동인 1호는 실질주주가 유동규.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점점 복잡한 것 같지만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지켜보시기로 하죠. 감사합니다.